아주 먼 옛날 바닷가 어느 왕국에 에나벨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였고 나 또한 그녀를 누구보다도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하늘에 날개 달린 천사들도 그녀와 나의 사랑을 부러워할 만큼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날 하늘 높은 곳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나의 에나벨리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녀의 귀족 친척들이 찾아와 나에게서 그녀를 빼앗아 푸른 바닷가 저 너머 음산한 무덤에 그녀를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은 나이든 이들의 사랑보다, 아주 현명한 많은 이들의 사랑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바다 밑의 악령들도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갈라놓을 수 없었죠. 달빛이 밝을 때면 나는 아름다운 에나벨리의 꿈을 꿉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이면 나는 아름다운 에나벨리의 빛나는 눈을 봅니다. 그러기에 밤이 새도록 나는 그녀 곁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 바닷가 그녀의 무덤에 나의 몸을 눕혀 나의 에나벨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불친님들. 친절한 진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입니다. 오늘은 진씨가 가장 애정하는 에드거 앨런 포우의 시 에나벨리로 문을 엽니다. 오늘 첫 곡은 어른아이 에나벨리. Was many and many years in a kingdom by the sea, that a maiden that lived whom you may know by the name of Annabelle. Was risen that long ago in this kingdom by the sea. A wind blew out of cloud by night, chilling my Annabelle.
어른 나이의 에나벨리로 오늘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풀치님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혹시 풀치님들은 공포문학의 거장, 추리 탐정 소설의 아버지 하면 누가 떠오르실까요? 또 어떤 작품이 생각나실까요? 어두운 저택, 기괴한 이야기, 광기에 사로잡힌 인물들. 오늘 힐링아트 도슨트 28번째 문학편의 주인공은 서스펜스 미스터리 문학의 대가인 바로 에드가 앨런 포우입니다. 포우 하면 어셔가의 몰락, 검은 고양이 같은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작품들을 먼저 떠올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포우는 모던 탐정 소설의 장시자이자 환상과 심리적 공포를 문학적으로 완성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고독과 광기의 경계에서 피어난 그의 문학은 19세기 미국 문학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으며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왜 포우의 작품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어둡지만 매혹적인 에드가 앨런 포우의 문학 세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28번째 문학편 에드가 앨런 포우 편과 지금부터 함께 하실 겁니다. 본격적인 도슨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삼천포부터 들렀다 갈게요. 이 포우와 에나벨이라는 시는 사실 지니씨와 이제 좀 스페셜한 인연이 깃든 시이자 시인인데요. 때는 바야흐로 롱 타임 어고, 풋풋함과 청초함을 죄송합니다. 자랑하던 소시적 지니씨가 이 친구들과 자주 이제 드나들던 카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라이브 음악 카페여서 DJ 부스가 있었어요. 그 부스 안에서 이 DJ 오빠야가 손수 음악 선곡도 해주고 뭐 사연도 읊어주고 또 아마추어 뮤지션들이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 통기타 라이브로 노래도 하던 그런 카페였는데요. 뭐 예전에 이런 카페들 많이 있었죠. 네. 다시 한번 인증합니다. 옛날 사람. 네. 근데 그 당시에 지니씨의 그 고품격 달팽이관을 자극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 카페에 핸섬한 DJ 오빠야가 분위기 쩌는 보이스로 읊어대던 한 편의 시였답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 이 오프닝에서 진씨가 읊어드렸던 에드가 앨런 포우의 에너벨리라는 시였는데요. 이 시의 첫 구절인 바닷가 어느 왕국을 연상케 하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믹스된 잔잔하면서도 서정적인 그 부금에 DJ 오빠야의 꿀보이스가 어우러져서 정말이지 시가 너무나 환상 그 잡채였거든요. 네. 그 이후로 지니 씨는 이 오일리하게 핸섬한 이 DJ 오빠야 대신 시크하면서도 러프하게 못생긴 포우의 그의 암울하면서도 익사이팅한 인생 스토리와 작품 세계에 풍덩 빠져들었고 그 인연이 오늘 이 순간으로 이어지게 됐네요. 네. 삼천포. 네. 시작하자마자 삼천포였어요. 세계 문학사를 살펴보면 이 불행한 생애를 살다 비명에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비극적인 태생, 또 불우한 성장기, 사회의 질시, 가난, 질병, 정치적 망명, 사랑의 실패, 부당한 평가, 이른 죽음 등등 말이죠. 현대 탐정문학의 아버지이자 공포문학의 거장이며 시인이자 소설가로 영미문학사의 거목으로 평가받는 이 포우 역시 대단한 프로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철저히 불행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절대 빈곤과 조실부모, 또 비관주의, 알코올 중독, 기이한 행동, 요절 등등. 포우는 대학 시절부터 술과 도박, 또 그로 인해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언제부턴가 술을 마셔야만 글을 쓸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증 뭐 그런 거였던 거죠. 네. 그의 생애에 있어 행복이란 어린 사촌 여동생인 버지니아 클램과의 결혼, 네, 그리고 그녀와의 11년간의 결혼 생활, 그것이 전부였는데요. 사촌 여동생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네. 자세한 건 잠시 후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그의 출생과 성장 과정부터 살펴볼게요. 네, 사촌 여동생과 결혼했다는 그 지점에서 아마 응? 깜짝 놀랐었을 것 같아서. 네. 포는 1809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서 미국의 젊은 법학도와 이 미국으로 공연하러 온 영국 여배우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아기 때 이름은 에드거 포우였고요. 이 젊은 법학도는 연인 덕에 연극에 푹 빠져 공부를 포기하고 무대에 섰지만 재능이 없었는지 인기를 얻지 못하였고 그것을 비관해서 행방을 감추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객사를 합니다. 네. 여배우는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며 연기를 계속하지만 역시 얼마 못 가서 병으로 죽고 말죠. 포우의 나이 겨우 12살 때 일입니다. 비극의 전주곡은 이처럼 부모의 때이른 죽음으로 시작되었고 포우는 스코틀랜드 상인이 후견인으로 나선 덕분에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교육을 받게 되죠. 공부를 곧잘 해서 후견인의 신뢰를 얻지만 태생적으로 비관주의자였던 포우는 미국으로 돌아가 버지니아 대학에 입학했지만 도박과 음주벽에 빠져서 큰 빚을 지게 됩니다. 후견인은 크게 실망해 빚도 안 갚아주고 학비까지 끊어버렸고 포우는 더욱더 방황하게 되면서 이제 생활고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군에 입대합니다.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젊은 남자들의 정신적 도피처는 왜 항상 군대인지 그것이 알고 싶네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건강한 도피처죠. 네, 건강한 도피처입니다. 나라도 살리고 본인의 그 정신적인 위안도 챙기고 또 끼니도 해결해 주잖아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루 세끼 먹고 살기도 참 보통이 아니고 힘든데 그 유일하게 나라에서 하루 세끼를 챙겨주는 곳이 있잖아요. 군대 또 교도소. 물론 교도소는 가지 말아야죠. 아무리 하루 세끼를 챙겨준다고 해도. 네. 어쨌든 건강한 도피처입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착실히 짬밥 먹으며 열심히 군복무하고 있던 포우를 후견인은 돈을 주고 빼내서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군대 가서 또 이제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정신 좀 차렸겠지 해서 그렇게 한 거죠. 하지만 포우는 그곳에서도 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수업과 이제 훈련을 빼먹고 농땡이 치면서 학교에서도 제명당하고 한마디로 이제 잘립니다. 네. 후견인도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죠. 포우를 도와줄 사람은 세상 천지 아무도 없게 된 것인데 그때부터 포우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암요. 이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아티스트들의 필생의 역작은 자고로 이 헝그리엔 자포자기로부터 시작된다는 아트계의 아이러니한 공식 같은 법칙을 우리 포우님이라고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네. 역시 비빌 언덕이 없을 때 바짝 드는 것이 또 정신이죠.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Madrugada me ve corriendo bajo cielo que empieza color. No me salgas sola a nombrarme a la fuerza de la migración. Un dolor que siento en el pecho es mi alma que hiere de amor. Pienso en ti y tus brazos que esperan, tus besos y tu pasión. ¿Dónde voy? Esperanza es mi destinación.
muy pronto te llega un dinero. Yo te quiero tener junto a mí. El trabajo me llena las horas. Tu risa no puedo olvidar. Vivir sin tu amor no es vida. Vivir de prófugo es igual. ¿Dónde voy? Esperanza es mi destinación. Solo estoy por el monte prófugo me voy. ¿Dónde voy? Esperanza es mi destinación. Solo estoy por el monte prófugo me voy. I could build a mansion that is higher than the trees. I could have all the gifts I want and never ask please. I could fly to Paris. It's at my beck and call. Why do I live my life alone with nothing at all? But when I dream of you. Someday you will come true.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I can be the singer or the clown in any room. I can call up someone to take me to the moon. I can put my makeup on and drive the men insane. I can go to bed alone and never know his name. But when I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dream of you. Maybe someday you will come true.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디스이노사의 돈데보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28번째 문학편 에드거 앨런 포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아는 어느 그 분의 보이스만큼이나 음울한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은 그의 어두운 성장기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조금씩 명성을 얻어가던 무렵인 1836년 포는 보통 사람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결혼을 감행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13세밖에 안 된 사촌 여동생 버지니아 클램과의 정식 결혼으로 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데요. 진 씨가 아무리 에나벨리를 사랑하고 또 포를 흠모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네, 아닌 건 아닙니다. 정신을 잃다시피 한 이 장모이자 숙모인 클램 부인에게 포는 나의 어머니에게라는 시를 바쳐 위로를 하죠. 하지만 안 봐도 블루레이 아닙니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느니 평생 호강시켜 주겠다느니 그런 말이겠지만 이게 지금 누구죠? 버지니아. 네. 버지니아 엄마에게 통할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 현재. 어쨌든 가난한 사위가 장모에게 할 수 있는 선물이라곤 이런 달달한 드립밖에 없었던 것인데 어린 아내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 어쨌거나 포우는 어셔가의 몰락, 또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검은 고양이, 황금충 등 추리 소설의 원조격인 이야기와 포우의 이름을 만세에 빛낼 명시 갈가마규를 연이어 발표합니다. 갈가마규는 포우가 죽기 4년 전에 발표한 시로 그를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얻게 한 위대한 작품이기도 하죠. 에나벨리와 갈가마기 이 두 시가 똑같이 사랑하는 이의 그 죽음을 슬퍼하는 시인데도 에나벨리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운 서정성과는 달리 이 갈가마기 전반에 감도는 우물한 기운은 시 곳곳에 길게 늘어뜨려진 죽음의 그림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병석에 누워 앓고 있던 그의 아내 버지니아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포우의 깊은 절망감으로부터 기인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 무렵부터 포우의 그 시와 소설은 좀 더 암울하면서도 어둡고 또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변해간대요. 그러던 중 포우가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물심양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내조하던 이 어린 아내 버지니아 클램이 1847년 1월 폐결핵이 악화되어 피를 토하며 사망하고 맙니다. 혹한 속에서 담요도 없이 지푸라기 있죠. 짚을 깐 침대 위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다고 하는데 극한적인 가난이 꽃다운 24세의 버지니아 클램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말았네요. 가난이 왼수입니다. 네, 가난이 왼수죠. 달리 할 말이 없네요. 네, 가슴이 아픈데 아내 버지니아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답고 착한 여인이자 포우에게 시적 영감을 불어넣어준 영감의 원천이며 뮤즈였는데요. 이 뮤즈는 헬렌에게
그리고 에나벨리, 리지아, 애니를 위하여 등 감동적인 서정시를 쓰게 했으나 38배 포우에게 호라비 타이틀만 남겨주고 사라져 버렸으니 이때부터 포우는 전의를 상실하고 술과 아편에 의지해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지무덤 지갑하기 시작한 거죠. 버지니아가 세상을 떠난 후 폭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던 포우는 몇 번의 여성 편력이 있긴 있었어요. 네. 남잔 다 그래. 버지니아밖에 only you라고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 네. 어쨌든 누구였죠? 휘트먼? 네, 휘트먼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에게도 뭐 구애를 하는 등, 네,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추파를 던졌는데, 이 휘트먼의 어머니는 엄청 반대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포우의 그 난폭한 뭐 성격이며, 뭐 음주, 도박, 뭐 기한 행동, 마약, 요런 그 전력을 모두 알고 있던 휘트먼의 어머니가 두 사람이 만나도록 그냥 보고만 있진 않았겠죠. 그래서 휘트먼의 어머니의 결사 반대로 둘은 이제 연인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헤어지고 1849년 10월 그 미망인이 된 소시적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 여인 이름이 좀 생각이 좀 안 나는데 그 첫사랑과 다시 이제 연락을 해서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던 그 찰나에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고향 볼티모어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뭐 글쎄요 무덤에 피는 말랐나 모르겠어요 보우. 네. 어쨌든 먼저 간 아내 이 버지니아가 이 재혼 소식에 피눈물 흘리며 관뚜껑 뚫고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을까요? 보우는 그 볼티모어로 향하는 길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합니다. 고향 마을 어느 시골 아줌마의 생일 파티에서 축배를 든 뒤 연속 잔돌리기 하다 인사불성이 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두고 말죠. 보우의 나이 40세였고요. 천재는 단명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의 재능이 너무 아깝죠. 버지니아가 죽은 지 정확히 2년 9개월 뒤였다는데 3년상은 자고로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망고의 에티켓 시간을 3개월만 더 참을 것이지. 무덤에 피 안 말랐네 안 말랐어.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우는 버지니아와 저승에서 만나 못다한 사랑을 나누며 잘 살았을까요? 아님 뭐 세장가 같다고 구박받으며 저승집 뒷방 늙은이로 전락했을까요? 상상하니까 은근 재밌네요. 네. 어찌되었던 간에 세상에 존재하는 불멸의 사랑 중 몇 안 되는 주인공을 꼽으라 하면 저는 이 버지니아와 포우의 이 사랑 이야기를 또 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세장가만 안 가고 수절했어도 문학편이 아닌 세계의 러브 스토리 편에 이름을 올렸을 텐데 말이죠. 결론은 남잔 다 그래. 음악 듣고 와서 3부 순서 이어갈게요. White shirt now red, my bloody nose sleeping. You're on your tippy toes, creeping around like no one knows. Think you're so criminal. Bruises on both my knees for you. Don't say thank you. Oh please, I do what I want when I'm wanting to. My soul so cynical. So you're a tough guy, like you really rough guy. Just can't get enough guy, just always so puff guy. I'm that bad type, make your mama sad type, make your girlfriend mad type, might seduce your dad type. I'm the bad guy. Duh. I'm the bad guy. I like it when you take control, even if
guess I'm pretty glad that you're alone. You said she's scared of me? I mean, I don't see what she sees, but maybe it's 'cause I'm wearing your cologne. It was many and many a year ago in a kingdom by the sea that a maiden there lived whom you may know by the name of Annabel Lee. And this maiden, she lived with no other thought than to love and be loved by me. I was a child and she was a child in this kingdom by the sea, but we loved with a love that was more than love, I and my Annabel Lee, with a love that the winged seraphs of heaven coveted her and me. And this was the reason that long ago in this kingdom by the sea, a wind blew out of a cloud, chilling my beautiful Annabel Lee, so that her high-born kinsmen came and bore her away from me, to shut her up in a sepulchre in this kingdom by the sea. The angels, not half so happy in heaven, went envying her and me. Yes, that is the reason, as all men know in this kingdom by the sea, that the wind came out of the cloud by night, chilling and killing my Annabel Lee. But our love, it was stronger by far than the love of those who were older than we, of many far wiser than we. And neither the angels in heaven above, nor the demons down under the sea, can ever dissever my soul from the soul of the beautiful Annabel Lee. For the moon never beams without bringing me dreams of the beautiful Annabel Lee, and the stars never rise but I feel the bright eyes of the beautiful Annabel Lee. And so all the night tide I lie down by the side of my darling, my darling, my life and my bride, in her sepulchre there by the sea, in her tomb by the sounding sea.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빌리 아일리시의 Bad Guy, Song for a Annabell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3부 순서 이어갈게요. 에드거 알렌 포와 그의 아내 버지니아 클램, 그리고 체홉, 안톤 체홉이죠. 기드 무파상과 더불어 세계 3대 단편소설 작가로서 황금충, 어셔가의 몰라, 검은 고양이, 갈가마귀 등 주옥같은 작품들을 선보였으나 평생 가난 속에 허덕인 그의 음울한 삶과 같이 그의 문학 사상은 하나같이
어두운 색채로 채색되어 있는데요. 그중 애나벨리는 에드가 알란 포의 마지막 시로 애나벨리는 그의 어린 아내 버지니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실적인 그 상황을 초월한 그의 시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명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가 태어난 미국보다 이 프랑스에서 오히려 더 호평을 받음으로써 프랑스 상징주의 문학의 아버지가 되었죠. 포 문학의 가치라 하면 프랑스 상징주의 문학의 영원한 생명력을 불어넣은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포가 보들레르나 말라름에 끼친 영향은 대단히 심대한 것이었으며 만약 포가 없었다면 보들레르에서 출발하는 프랑스 상징주의 문학이 태어났을까 싶을 만큼 상징주의적 미학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포우의 상징주의적 문학에 대해서 후대 평론가들은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절로 떠오르게 만드는 포우의 글은 정말이지 정신을 환기시키기도 남는데요. 벽 속에 검은 고양이가 파묻혀 있을 듯도 하고 또 어두운 진씨 집 거실에서 마른 몸에 뒷팽이 모자를 눌러쓰고 앉아 담배를 뻐끔뻐끔 뿜어낼 듯도 하며 화장실에 가면 천정에 으스스스 아무튼 생략하겠습니다. 검은 고양이를 21살 때 제가 읽었는데 무서워서 한동안 화장실도 밤에 혼자 못 갔다는 어쨌든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서스펜스, 스릴러, 공포 이런 소설이나 이런 영화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뭐 공포스러움을 너무 못 참다거나 무서움을 많이 타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저는 되게 무서움을 안 타요. 말이 좀 이상한데 저 정말 지금 옆에 예를 들어 공동묘지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전 밤에도 혼자 지나갈 수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도 그렇고.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가다 보면 학교 끝나고 집까지 가다 보면 큰 이제 강이 있었고 동네 방죽이라고 하죠. 방죽이 있었고 방죽 옆에 공동묘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보통 친구들은 이제 어둑어둑해져서 놀다 보면 이제 아이들 늦게 끝나고 막 집에 바로 안 가고 막 놀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묘지, 공동묘지 즈음을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막 무서워서 친구들은 막 뛰어가고 무서워 하면서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정신없이. 근데 저는 정말 그 유유자적 박목월 씨 있는 시 나그네처럼 유유자적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 공동묘지를 그 어둑어둑한 그 저녁에도 이렇게 밤에도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삼천포. 삼천포는 시도 때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네요. 어쨌든 그 정도로 저는 이제 공포하고는 거리가 먼, 두려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 장르를. 온리 로맨틱입니다. 다큐멘터리 로맨틱,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소설, 영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먼저 그 노트북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디까지 했죠? 또 못 찾죠. 이렇게. 삼천포로 가는 건 좋은데 꼭 못 찾아서. 검은 고양이를 21살 때 읽었는데 뭐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갔다. 거기까지 했죠. 거기서 공동묘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이 시인 보르헤스의 미로 같은 글에서 나타나는 그 영화 예술 기법, 그러니까 편집의 효과를 글에서 발휘한 듯한 컷과 컷이 이어지는 장면 구상이나 히치콕의 영화에서 빛을 발하는 교차 편집 있죠.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와 살해당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교차 편집해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이 보르헤스의 글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이 에드가 알란 포우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고요. 보르헤스가 히치콕의 영화를 좋아했다고 하고 또 히치콕과 보르헤스 모두 이 에드가 알란 포우를 몹시 흠모했다고 하니 뭐 좋아하면 닮게 되고 또 비슷해지고 따라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 충분히 그럴 법도 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 셜록 홈즈를 창조한 코난 도일 역시 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의 소설은 팀 버튼, 스티븐 킹 같은 감독과 작가들에게 이제 후대 작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죠. 1894년 포는 발작을 일으킨 채 거리에서 발견되었고 며칠 후 병원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알코올 중독, 광경변, 독살, 광경병, 발음도 안 되죠. 독살설 등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정확한 사연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아까 진희 씨가 2부에서 우스갯소리로 시골 그 아줌마들하고 잔돌리기, 연속 잔돌리기 하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스갯소리고요. 약간 좀 과장된 거고 MSG를 좀 친 거죠.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인은 이런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알코올 중독이나 광경병, 기병, 독살설 등. 이 발음 어쩝니까? 죄송해요. 어쨌든 이런 사인이라고 추측만 하지 정확한 사인은 모릅니다. 그 삶 자체도 그 작품처럼 정말 미스테리한데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가수는 노래 따라가고 또 배우는 자기가 맡은 그 드라마나 영화의 배역 따라간다. 이런 말. 이 문학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죽음과 관련된 그 미스테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포의 묘비에 매년 이 검은 망토를 두른 의문의 사나이가 나타나서 장미와 꼬냑을 바치는 의식을 매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미스테리하네요. 이 남자 누굴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론은 그들은 모두 에드가 앨런 포를 좋아한다 말하고 아름답게 조각된 이 광기의 결정체 모두를 진희 씨는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오늘 밤 꿈에 이 포가 나타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귀 간지러워서. 조안 브리스의 애나벨리 듣고 반편지 이어갈게요. It was many and many a year ago in a kingdom by the sea that a maiden there lived whom you may know by the name of Annabel Lee. And this maiden she lived with no other thought than to love and be loved by me. Coveted her and me. And this is the reason that long ago in this kingdom by the sea a wind blew out of a cloud, chilling my Annabel Lee, so that her high-born kinsman came and bore her away from me, to shut her up in a sepulchre in this kingdom by the sea. And the angels not half so happy in heaven when tending her and me. Yes, that was the reason, as all men know, in this
this kingdom by the sea, that the wind came out of the cloud by night, chilling my Annabelle Lee, that the wind came out of the cloud by night, killing my Annabelle Lee. 하늘에는 달이 없고 땅에는 바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소리가 없고 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주는 죽음인가요? 인생은 잠인가요? 가닥은 눈썹에 걸치고 한 가닥은 작은 별에 걸쳤던 님 생각의 금실은 살살살 거칩니다. 한 손에는 황금의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천국의 꽃을 꺾던 환상의 여왕도 그림자를 감추었습니다. 아, 님 생각의 금실과 환상의 여왕이 두 손을 마주 잡고 눈물의 속에서 정사를 한 줄이야 누가 알아요. 우주는 죽음인가요? 인생은 눈물인가요? 인생이 눈물이면 죽음은 사랑인가요? 한용운 고적한 밤. 이 시는 그저 아름답고 처연하고 슬프다. 무슨 해석이 필요할까? 시의 문법적인 것을 따지자면 글자는 채울 수 있겠으나 그 또한 부질없습니다. 삶과 죽음,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부재와 이별, 그리고 시. 친절한 지니 씨의 반편지였습니다. 이 코너는 지니 씨의 일상 경험, 잠언, 격언, 긍정, 확언 등으로 채워가는 치유와 회복, 힐링의 시간입니다. 오늘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아트 도슨트는
현대 탐정 추리 소설의 아버지이자 공포문학의 거장인 에드거 앨런 포우의 어둡지만 찬란한 작품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포우의 작품 속에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과 사랑, 광기와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데요. 결국 이런 감정들은 모두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닌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 우울, 결핍, 죄책감, 그리고 억눌린 욕망의 기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이 겪는 감정의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조금은 독특하고 기이한 삶을 살아온 자신의 삶과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독자로부터 끌어내고 싶었던 포우의 마음은 아닐까 하는 진시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죽음 너머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친절한 진희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예술 이야기로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끝곡은 뮤지컬 에드거 앨런 포우 중 정동화 배우가 부른 함정과 진자입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아 지하 감옥 창살 안에 묶여있어 무력하게 난 무죄야 죄가 없어 난 저기에 진자가 매달려 내 머리 위 날 향해 겨눠진 위태로운 칼 어서 빨리 심장을 꺼내 나를 죽여줘 커다란 진자가 매달려 내 머리 위 그 진자가 좀 더 아래로 움직인다 좀 더 빠르게 더 날카롭게 좀 더 느리게 좀 더 거칠게 좀 더 아래로 날 향해 진자가 춤춘다 머리 위로 매의 눈으로 나를 찢으려 화염 속에 불타올라 죽길 바란다 날 향해 진자가 춤춘다 내 머리 위